뱃속에 있는 거 우리 민준이 아이 맞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준이 아내예요. 아내? 그래, 아내였지. 이제 과부야. 시어머니는 서류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낙태동의서고 이건 이혼 서류야. 사인하고 오늘 중으로 나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그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낯선 남자가 친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숨겨진 음모, 감춰진 진실, 그리고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싸움.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계신 곳까지 전달되도록, 그리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텅 빈 관 앞에 서연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서연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 박태자가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발인도 다 끝났으니까 잠깐 내 방으로 좀 와라. 서연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건 힘든 거고 할 말은 해야지. 어서 따라와. 박태자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의 빈 대기실로 들어서자 박태자가 문을 쾅 닫고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박태자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긴 말 필요 없잖아. 박태자가 누런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뱃속에 있는 거, 그거 정말 우리 민준이 씨앗 맞니? 서연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가 왜 몰라? 민준이가 눈코 뜰 새 없이 얼마나 바빴는데 맨날 출장에 야근해 집에 들어와서 너랑 눈 맞출 시간이나 있었겠어? 어머님, 저는 민준이 아내예요. 며느리한테 너무하세요. 아내? 그래, 아내였지. 근데 이제 너 과부야, 과부. 박태자가 봉투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서연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봐라. 하나는 애 지우는 수술 동의서고 다른 하나는 이혼 서류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널 며느리로 끼고 살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집에서 나가. 민준이가 세상 떠난 지 이제 겨우 사흘이에요. 흙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서연이 억울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태자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흘이든 3년이든 뭐가 달라지니?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지? 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이 아이는 민준이 핏줄이에요. 제가 알아요. 증명해봐.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증명해보라고. 서연이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박태자가 서류 뭉치를 서연의 가슴팍에 툭툭 밀어붙였습니다. 못하잖아. 입만 살아서는 됐으니까 여기다 이름 쓰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나가.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 아이 못 지워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내 맘대로 해. 대신 이 집안 족보에는 못 올려. 길바닥에서 낳든 키우든 우린 모르는 일이다. 박태자가 획 몸을 돌려 대기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짐 싸서 오늘 안에 방 비워. 내일 아침에 내 눈에 띄면 경비들 시켜서 짐짝처럼 끌어낼 줄 알아. 문이 쾅 닫히고 서연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지고 서연은 배를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단칸방 친정집. 서연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김이 나는 미음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뜨자. 응? 엄마 나 목구멍이 막혀서 못 먹겠어.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딸의 뜨거운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몸이 불덩이네 불덩이야. 아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잖니. 내가 쓰러지면 뱃속에 있는 앤 어떡해. 서연의 아버지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여보, 애 잡겠다.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빈속에 약을 어떻게 먹여. 억지로라도 뭘 좀 먹여야지.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엄마 소원이다. 딱 한 숟가락만. 응? 엄마 봐서라도 좀 먹어. 서연이 떨리는 입술로 겨우 미음을 받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미지근한 미음이 넘어가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민준이도 없고 나 어떻게.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뱃속에 내 새끼가 있잖니. 그 불쌍한 거 애비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날 건데 엄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서연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낯선 남자가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초인종이 딩동 울리고 아버지가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빚쟁이요? 아닙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재훈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김민준 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 사위 변호사라고요? 서연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변호사님이라고요? 재훈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거실 낡은 탁자에 재훈과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 씨가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맡겨두신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만약을 대비한 비상경영권 서류하고요. 박태자 회장님 뒷조사한 자료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민준 씨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고 난 차에 있던 블랙박스가 누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 중에 민준 씨가 목욕할 때도 안 빼던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그랬죠? 차가 불에 다 타서 시신을 못 찾았다고요. 그런데 반지는요? 금반지가 불에 탄다고 없어집니까? 반지는 녹아서라도 남아 있어야죠. 서연이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정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재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쫙 펼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박태자 회장님 돈 쓴 내역입니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저기 시골 구석에 있는 보육원에 수십 년 동안 큰 돈을 보내왔습니다. 보육원이요? 돈 많은 사람이 기부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냥 기부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회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안 쓰시는 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 보육원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을까요? 서연이 도리지를 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전 변호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재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서연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재훈이를 믿어. 내 친구야. 그 친구가 다 도와줄 거야. 사랑해. 분명한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재훈이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자 회장님 심부름꾼들이 요즘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갈게요. 가야죠. 우리 민준이가 살아만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야죠. 재훈이 노트북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요양병원 내부 구조도입니다. 경비 시스템을 뚫어서 확보했어요.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VIP 병동이 5층에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경비가 삼엄합니다. 정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훈이 비닐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하늘색 유니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옷입니다. 이걸 입고 직원으로 위장하세요. 서연이 유니폼을 펼쳐보았습니다. 제가요? 사모님이 직접 확인하셔야죠. 민준 씨가 정말 거기 있는지. 서연의 손이 배 위로 갔습니다. 아이한테 무리가 가면 격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청소 카트 밀면서 천천히 5층까지 가시면 돼요. 제가 바깥에서 경비원들 시선 끌어둘게요. 서연이 유니폼을 꾹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요양병원 주차장. 재훈이 운전석에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주차된 차량 세대의 경보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연이 청소 카트를 밀며 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오늘 청소 아주머니 바뀌셨네요? 서연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 왔어요. 아, 그러세요. 5층 복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층 복도. 서연이 카트를 밀며 가장 안쪽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는 절대 깨어나게 하면 안 돼요. 박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복도 비품실 안으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약 용량을 더 늘리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면 어때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재우라는 거잖아.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만 하면 돼요. 하지만은 무슨.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시키는 대로 해요. 서연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태자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서연이 비품실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민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나야. 서연이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야?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서연의 시선이 벽 한쪽에 멈췄습니다. 세탁물 투하구였습니다. 서연이 투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통로가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서연이 투하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쿵! 지하 세탁실 세탁물 더미 위로 서연이 떨어졌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괜찮아. 출혈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세탁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재훈의 차였습니다. 서연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숨겼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훈이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빨리 출발해요.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전가옥. 서연이 소파에 앉아 옆구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타박상 정도예요. 그것보다 서연이 휴대폰을 재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녹음이랑 사진이요. 재훈이 휴대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는 절대 깨어나게 하면 안 돼요.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민준이를 거기 두고 왔어요. 그 지옥 같은데 혼자. 사모님. 재훈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다 망칩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서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민준 씨는 반드시 구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서연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해요? 재훈이 노트북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쪽에서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재훈이 통화를 마치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태자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민준 씨를 개인 별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장이요? 언제요? 내일 밤입니다. 이송 경로를 입수했어요. 그럼 그때 민준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송 중에 앰뷸런스를 세우고 민준 씨를 빼내는 겁니다. 경로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서연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도 갈게요. 사모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험한 건 제가 다 할게요. 다음 날 밤, 한적한 도로 위에 재훈의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멀리서 앰뷸런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핸들을 꺾어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사모님,
이제 내리세요.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앰뷸런스가 가까워지자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뭐야? 비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사고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뭐? 사고? 어디? 그 순간 재훈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자 운전자가 쓰러졌습니다. 재훈이 앰뷸런스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준 씨,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민준이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어이쿠, 손님 오셨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정이었어. 남자들이 앰뷸런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재훈을 둘러쌌습니다. 서연 씨, 도망가세요. 재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뒤에서 다른 남자 2명이 나타나 서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재훈이 저항했지만 4명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곧 2사람 모두 결박당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재훈이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재훈이 끌려 내려진 곳은 산속의 별장이었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쇠문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 아래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민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박당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모님.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은? 최 전무입니다. 처음 뵙죠? 최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자 회장 꼭두각시 아니었어? 내가 왜 여기 있어? 꼭두각시? 하, 그렇게 보였나? 최 전무가 재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처음부터 내 계획이 있었어. 박태자, 그 여자는 민준이를 살려두려고 하더군. 보험금이랑 경영권 때문에. 뭐? 근데 난 달라. 민준이를 확실히 죽이고 그 죄를 박태자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그럼 그룹은 내 거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인간이야? 최 전무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모님. 어차피 오늘 여기서 셋 다 죽을 거니까. 최 전무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주산하라. 수면제로 재워서 깔끔하게 처리해. 부하 한 명이 주사기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소매 안에 숨겨둔 작은 칼날이 케이블 타이를 끊었습니다. 으아! 재훈이 일어나며 가장 가까운 부하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부하가 나동그라졌습니다. 뭐야? 최 전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훈이 최 전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난투극 와중에 서연이 바닥을 훑쳤습니다. 부하가 떨어뜨린 메스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몸을 굴려 메스를 잡았습니다. 손목의 결박을 끊었습니다. 사모님, 민준 씨한테 가세요. 재훈이 최 전무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휠체어로 옮기려 할 때였습니다. 쾅! 난투극 중에 난로가 넘어졌습니다. 불씨가 바닥의 기름 걸레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귀를 찢는 소리를 냈습니다. 재훈이 최 전무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으악! 최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재훈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이 민준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불길이 등 뒤를 핥았습니다. 연기가 목을 졸랐습니다. 문이 저기예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재훈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 사람이 불타는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별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는 도심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에 탄 민준의 손을 잡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지인 소유의 집입니다. 당분간 안전해요. 재훈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1시간 뒤 중년의 남자가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 환자 어디 있어? 주치의가 민준 옆에 앉아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민준이 괜찮은 거예요? 주치의가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생체 신호가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민준아, 들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주치의가 자리를 뜨고 재훈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재훈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그게 뭐예요? 별장에서 탈출할 때 최 전무 가방에서 챙긴 겁니다. 재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자금 장부고 이 USB에는 박태자 회장의 통화 녹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녹음이요? 재훈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박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요. 깨어나게 두면 안 돼. 필요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거면 살인 교사 정황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훈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 씨가 사고 전에 작성해둔 포괄적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요? 네. 민준 씨가 의식불명일 경우 법적 배우자인 사모님이 모든 주주권과 경영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위임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걸 준비해뒀어? 민준 씨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지키려고요. 서연이 위임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고마워. 서연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준이가 살아있으니까 박태자가 신청한 사망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민준 씨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면 끝이에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태자 회장 취임식이 언제예요? 이틀 뒤입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려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 여자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제가 직접 끌어내릴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둘 게 있어요. 뭔데요? 최전무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던 이사들을 회유할 겁니다. 취임식 당일에 사모님 편에 서도록요. 그게 가능해요? 쥐꼬리만큼이라도 돈에 찍힌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비리가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울 겁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해요? 취임식 당일 생중계를 요청할 겁니다. 모든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힐 거예요. 재훈이 옷걸이에서 정장 2벌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서연이 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서연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서연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이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아빠랑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오늘 끝내고 올게.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민준 씨도 차에 모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죠. 고급밴이 은신처를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민준의 휠체어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내빈들이 자리를 채웠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태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미 된 마음에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평생 바쳐 키운 이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경영인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태자가 회장직을 수락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태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섰습니다. 휠체어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연과 민준을 향했습니다. 저게 뭐야? 민준 사장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뒤덮었습니다. 박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는 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단상 계단을 올랐습니다. 박태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원들 뭐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박태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민준 사장의 아내 이서연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에 앉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가짜야. 박태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박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짜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서연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태자 회장이 민준이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어. 절대 깨어나게 하면 안 된다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요. 깨어나게 두면 안 돼. 필요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박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회장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도 안 돼.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태자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야. 서연이 박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에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비자금 장부와 돈의 흐름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횡령한 비자금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을 죽이려고 고용한 사람들한테 준 돈이에요.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홀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태자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태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저항하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형사가 박태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자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내가 감히. 서연이 민준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끝이에요. 박태자가 끌려나갔습니다. 최 전무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홀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김민준 사장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선언합니다. 주주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훈이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앰뷸런스가 민준을 싣고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서연이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마다 박태자의 체포 소식이 도배되었습니다. 친정집 거실. 서연이 부모님 사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그래, 푹 쉬어라.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5살이 된 준우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서연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준우가 밝게 웃으며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집에서 전문 간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준우와 함께 민준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준우가 민준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봐.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유치원 담임인데요. 준우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응급실. 서연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습니다. 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우야. 서연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이 왜 이래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모님,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다리로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진료실. 의사가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준우, 괜찮은 거죠?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우 군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시급하게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연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그럼 제 거 쓰면 되잖아요. 제가 줄게요. 먼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골수는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만 기증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해 주세요.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식불명인 민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불일치 판정입니다. 서연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증자 은행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이 준우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국내외 기증자 은행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뭐든 할게요. 친가 쪽 혈연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라든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박태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여자.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 준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회 신청서 쓸게요. 며칠 뒤 교도소 접견실.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박태자가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본 박태자는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박태자가 서연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효녀 며느리 아니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박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무릎까지 꿇고 준우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골수가 맞을 수도 있대요.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박태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찾아온 거야? 네, 부탁드려요. 준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어머님 친손자예요. 박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손자? 그때는 내 핏줄인지도 모른다고 쫓아냈으면서 서연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감옥에 보냈어요. 원망하셔도 돼요. 하지만 준우만은 살려주세요. 박태자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검사 받아줄 수도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박태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형 집행 정지시켜. 그리고 경영권 절반 돌려줘.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싫으면 말고 나도 여기서 편하게 살다 죽을게. 박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손자 목숨이랑 바꿀 만한 거 아니야? 박태자가 돌아섰습니다. 교도관이 박태자를 데려갔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훈의 사무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떡해요, 변호사님. 그 여자가 형 집행 정지랑 경영권을 요구했어요. 재훈이 서연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준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요구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준우는 어떡해요? 재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모님,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 기억하세요? 무슨 자료요? 박태자 회장이 지방보육원에 거액을 후원했던 내역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왜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단순 기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사흘 뒤 재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태자 회장의 옛날 산부인과 기록이에요. 민준 씨 낳기 전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혼외자였어요. 낳자마자 그 보육원에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입막음 비용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동수. 지금 카센터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이복형이라는 거예요? 네. 준우한테는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골수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요. 카센터 앞.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거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민준을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서연? 모르는 사람인데. 김민준 씨 아내예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준? 그 재벌 아들? 네. 그리고 당신은 김민준 씨의 이복형이에요. 동수가 걸레로 손을 닦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고아야. 부모 얼굴도 몰라. 재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 출생 기록입니다. 친어머니는 박태자.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렸어요. 동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동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당신은 민준 씨의 친형이에요. 동수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뭐, 날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가 내 엄마라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 제 아들 준우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거랑 내가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준우의 큰아버지예요. 골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박태자 핏줄이면 다 싫어. 날 버린 여자 손자를 왜 내가 살려. 동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서연이 동수의 등 뒤에서 외쳤습니다. 준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5살짜리 아이예요. 동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은 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동수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동수가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왜 자꾸 와요? 싫다고 했잖아. 준우가 당신 그림을 그렸어요. 서연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아래에 삼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삼촌 얘기했거든요. 아빠 형이 있대요 했더니 이걸 그렸어요. 동수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우가 그랬어요. 삼촌 빨리 보고 싶대요. 동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이제 있어요. 준우가 있어요. 동수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수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요. 준우 살리면 되잖아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교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태자가 접견실에 나왔습니다. 뭐야, 또 왔어? 결정했어? 서연이 박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어머님 도움 필요 없어요. 박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어머님이 버린 아들 있잖아요. 동수라고. 그 사람이 준우 살려줄 거예요. 박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버린 아들이 어머님 친손자를 살립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박태자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이년아, 돌아와.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서연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옆에 서서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 괜찮겠지? 서연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준우는 강한 아이야. 서연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말아라. 동수 씨가 도와주잖아. 서연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훈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3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우 어때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식이 아주 잘 됐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됐다. 우리 준우 살았어. 친정 아버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수 씨, 정말 고마워요. 동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조카 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서연이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동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교도소 독방. 박태자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 내 손자를 살려? 박태자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박태자의 울부짖음이 독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창만이 그 소리를 가둘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준우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준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나은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다 나았어. 준우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삼촌은? 동수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삼촌 여기 있지. 준우가 동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동수가 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우, 이제 아프면 안 돼. 알았지? 네.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서연의 지원으로 카센터를 넓혔습니다.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자주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이 민준의 방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날씨가 좋아. 준우가 학교에서 상 받아왔어.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민준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매일 민준 옆에 앉아 응원했습니다. 아빠 힘내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음을 연습했습니다. 한 발만 더. 그래, 잘하고 있어. 민준이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서연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 뒤 봄, 벚꽃이 만발한 공원. 민준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아, 힘들면 쉬어. 괜찮아. 오늘은 더 걷고 싶어. 준우가 앞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저기 벚꽃 엄청 예뻐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러게. 벌써 이만큼 컸어. 벤치 근처에서 재훈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준우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시련은 이 가족을 찢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시련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서연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그날 서연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또다시 찾아온 시련 앞에서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치욕을 견뎌야 했고 낯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아들 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그였지만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보다 죄 없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큰 분노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리더군요. 시련은 이 가족을 찢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벚꽃 아래 나란히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